자, 안녕하세요. 용대장입니다. 오늘은 2025, 26 시즌의 시즌권 첫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곳의 시즌권이냐? 해당 스키장은 용평, 하이원, 지산, 웰릴리, 강촌 이렇게 5개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발표할 때 6개로 했거든요. 뭐 가격, 할인 방법까지 다 나왔어. 근데 한 일주일 지나서 한 개가 줄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6개일 때는 어디가 있었냐? O2가 있었죠. 근데 O2가 빠졌어요. 예. 뭐 마음이 좀 상했는지 뭐 했는지 아니면은 뭐 콩고물을 좀 좁게 띄워두는지 뭐 하는지 예, 함께 하기로 했다가 빠졌습니다. 그냥 참고로 현재 O2의 운영권은 어영부영 부영그룹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무주 리조트의 뭐 회사죠.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X5 시즌 패스라는 게 무엇이냐? 시즌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스키나 보드를 타러 가면 리프트 곤돌라 타는 그 뭐 시간권이든 오전권이든 뭐 종일권이든 그거를 사야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야 또는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야 스키나 보드를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 리프트나 곤돌라 타는 거를 시즌 내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해라 라는 게 시즌권이에요. 시즌권과 스키장 리뷰를 꾸준히 매년 해오고 있는데, 이 방송을 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매니악한 사람들이니까 잘 알고 있지만, 또 스키나 보드를 이제 접하신 분들이거나 좀 더 대중의 시선에서 입각하면 이 5개의 스키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 5곳의 스키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평 리조트는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스키 리조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용평 스키장이라는 이름으로 1976년에 오픈을 했어요. 그 정확히는 77년도죠. 가오픈을 하고 1월이 지나서 해가 바뀐 날짜에 정식 오픈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가장 슬로프 컨디션도 좋고 가장 시즌도 길고 피크 시즌, 상태가 좋은 시즌도 가장 긴 곳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돈이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운영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뭐 돈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 보수 새로운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면 70년대에 만들어진 스키장이면 되게 꾸졌겠다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설, 깨끗한 시설,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스키하우스 이런 것도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리뉴얼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각 스키장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사업의 주체가 바뀐 곳들이 꽤 있어요. 근데 바뀌면서 조금 더 이제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뭐 당연히 기업은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용평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우리는 많이 오고 그러면 안 와도 뭐 많이 있어. 그래도 계속해서 시설 유지 보수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키어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가장 올드 피플, 나이가 있는 시니어 스키어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 보더들은 없냐? 그렇지 않죠. 보더들도 물론 많이 있으나 스키를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용평을 안 가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기의 베이스가 다른 곳이더라도. 그 정도로 용평 리조트는 스키어의 천국이다 라고 우리가 불려지고요. 규모가 제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상도 2군데 3군데가 있고 베이스도 2군데 3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제 대회를 치렀던 곳이고, 물론 평창 올림픽도 치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스키어 보더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 용평 스키장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스키 리조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없느냐? 단점 있죠. 단점은 멀어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스키장 중에서 가장 멀다. 이 강원권 중에서라고 할게요. 뭐 누가 그럼 무주도 있고 에덴밸리도 있고 하이원도 있는데, 뭐 하이원이 이제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어. 고속도로가 아닌 구간을 많이 가야 되니까. 좋은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원 리조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하이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스키장 중에서는 조금
늦게 생긴 편에 속해요. 물론 그 뒤로 또 곤지암이라고 가장 최근에 생긴 곳도 있지만, 그래서 시설이 깨끗하고 가장 신식입니다. 그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하이온이라는 곳은 우리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지역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카지노에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에서 계속해서 또 수익이 발생해. 그래서 역시나 하이원도 뭐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곳이죠. 그러나 지역적 특성상 서울 수도권에서 갈 때 고속도로에서 바로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것. 정선 첩첩 산중 탄광이었던 곳을 개발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하이원도 역시 용평과 견줄만큼의 규모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기업이 개인 기업이 하는 것과 이제 이건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뭐 약간 뭐 공무원 마인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서 뭐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막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다른 스키장들, 다른 리조트들 하는 거 보고 항상 한 스텝 늦게 이렇게 좀 따라가는 분위기. 그리고 하이오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상권 분들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곳이죠. 일단은 그쪽 지역은 날씨가 따뜻한 건 물론이고 스키장 자체가 없죠. 유일하게 에덴밸리라는 곳이 있는데 슬로프를 딱 하나 운영합니다. 규모도 크고 설질도 좋고 그런 곳을 이용하고 싶을 때 강원도를 간다는 게 교통의 연결도 잘 안 돼 있고 많이 부담스러운 지역적 위치인데, 그나마 강원도의 메이저 스키장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하이원이기 때문에 하이원을 우리가 이렇게 가보면 여기가 강원도인가 경상도인가 싶을 정도로, 하이원에 가서 이렇게 리프트 줄을 딱 서 있으면 막 이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리프트 대기하면 일행분들끼리. 그러면 여기가 강원도인가 경상도인가 싶을 정도로 경상도 사투리를 어마어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나마 경상도 분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웰리일리 파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강원도 빅3라고 불렸었고요. 휘파과 용평과 웰리일리 파크의 전신인 성우 리조트가, 그리고 특히나 보드 타는 사람들에게는 휘파과 양대산맥이었어요. 규모도 비슷한 파크도 운영하고 보더들에게 많은 대회와 이벤트와 많은 인원들이 다니던 곳인데, 기업의 주체가 현대시멘트에서 신한그룹으로 바뀌면서 운영하는 마인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개개인의 스키어나 보더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우리는 가족형으로 리조트를 바꿔야 된다 라는 운영 기조로 바뀌어서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도 굉장히 크고 좋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게 역시나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처럼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막 헐벗고 막 타투 자랑하고 몸매 자랑하고 막 위험한 놀이기구에 이런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초딩들과 중딩들과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키장 운영에서도 어떤 상품 구성이라던가 어떤 슬로프의 구성이라던가 이런 게 점점 가족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휘팍과 양대산맥이라고 불리었던 곳이 지금은 보더들에게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인구가 줄어들고 외면을 받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장점은 동시간대, 주말, 평일 할 거 없이 같은 시간대에 메이저 스키장 중에서, 메이저 빅5 스키장 중에서 가장 인원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에 용평, 휘팍 막 줄이 30분, 40분, 막 길게는 1시간씩 서야 될 때, 웰팍은 곤돌라도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곤돌라도 한 15분이면 충분하고요. 네, 리프트도 뭐 주말에 사람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늘어났다고 해도 뭐 줄을 10분 이상, 10분, 15분 쓸까 말까 뭐 요 정도예요. 메이저 스키장 중에서는 가장 동시간대 인원이 적다. 그래서 폐관 수련을 하겠다던가 나는 줄 서는 게 너무 싫어. 뭐 요런 분들, 여러분들께는 아직도 많은 매력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통합권으로 가고 가족형으로 가고 뭐 이러다 보니 개개인의 플레이어한테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곳이 됐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특히 아이들, 유딩, 초딩, 중딩들을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가족형을 또 표방하는 곳이 이제 대명 리조트거든요. 근데 대명 리조트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품 구성은 가족형으로 해놓는데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 근데 웰리는 사람도 적어.
사람도 적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지산, 요번에 지산이 합류가 새로 됐어요. 요 리뷰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지산 리조트가 합류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357명 너무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다 46%, 싫다 23%, 관심 없다 30%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과 여러분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가 또 따로 요 영상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지산이 합류한 거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산은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어느 지역에 있어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뭐 가깝게는 30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매력인 거예요. 규모나 슬로프 컨디션이나 운영 기간은 강원도에는 비할 바가 안 되죠. 훨씬 늦게 오픈하고 설질도 낮에는 좀 강원도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낮에는 좀 높고 그게 또 밤에 다시 얼고 뭐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설질도 그닥 좋기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곳이었죠. 근데 과거에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갔냐? 강원도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따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간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 또 에너지와 비용, 교통비 또는 뭐 기름값, 톨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강원도라는 곳을 갔다 오려면 적어도 2시간 최소 가까운 곳이 웰파기 2시간이니까 서울에서 그러면은 왕복을 하면 4시간 5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슬로프가 좀 작고 슬로프 컨디션이 좀 설질이 좀 그저 그래도 그 시간들을 모으고 그 비용을 모으면 그거보다는 그냥 경기도를 다니는 게 훨씬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아주 소중한 곳이었죠. 근데 이제 곤지암이라는 곳이 이제 생기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긴 했지만 곤지암은 좀 이제 비싼 고가의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지산은 계속해서 가격도 유지를 했고 이제 그런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던 곳인데 몇 년 전부터 좀 삐딱선 탔죠. 삐걱삐걱해요. 그 이유는 제가 진단하기로는 자기들의 포지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스키장만의 뭐 컨디션이나 규모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에 사용자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지산만의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인데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뭐 코로나 뭐 이런 분위기를 등지고 셔틀을 싹 없애버렸어요. 근데 지산은 저는 셔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원권만큼은 없어지더라도 지산은 가깝고 그런 시간을 투자할 수 없고 차도 없고 이러신 또 젊으신 분들 어리신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갔던 곳이고 그리고 뭐 직장인분들이 일 끝나고 저녁 때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셔틀을 잘 운용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한번 주춤하고 인기가 있는 스키장들이 프리미엄 시즌권이라고 해서 막 주차장 껴서 팔고 뭐하고 하니까 지난 시즌에 그거 따라 했다가 다른 곳들은 그거를 내자마자 당일에 다 품절이 되는데 매진이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막 몇백 개가 남아있고 막 망신 플러스 또 삐끗을 또 한 번 하면서 분명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 매력을 스스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헛다리를 짚어. 남들 따라가려 그러고 자기들의 매력을 잘 모르고 헛다리를 짚는 것 같다. 그런데 요번에 X5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애매한 포지션이었어요. 위치적 포지션. 아까 얘기했던 멀리까지 가는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지산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그분들 중에 서울 수도권을 4등분 했을 때 동북부에 계신 분들 뭐 도원, 노봉, 성북, 잠실 위쪽이 뭐죠? 거기가 광진?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거나 뭐 양주시, 양평? 뭐 이런데 계신 분들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과거에는 서울 근교에 베어스타운, 서울 북부에 서울 동부에 스타일 리조트, 과거 천마산 리조트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뭐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대명도 있고 하니까 강촌이 거기에 둘러싸여서 맨날 제일 치이는 거야. 그만큼 베어스타운만큼 크지도 않고
대명만큼 뭔가 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타일만큼 가까운 것도 아니야. 애매해. 경기도도 아니고 강원도도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있으면서 크기도 애매하고 위치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안 찾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스타일이 문을 닫고요. 베어스가 현재 운영을 또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서울 동북부에서 떠오르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촌이 야, 스타일 없어졌어. 야, 베어스 운영 안 한대. 우리가 거길 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 시점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그 전에 강촌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곳이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시즌권 작년에 샀던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할인해줄게 막 이러고, 코로나 이후로 이 셔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통합되거나 이런 분위기인데 자기네만의 셔틀을 운영을 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2, 3년 전부터 마케팅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반등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강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요번에 함께하는 X5 스키장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판매는 신한 올댓 사이트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신한 카드 사이트가 아니고요, 쇼핑 사이트예요. 쇼핑몰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한 카드로만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카드든 다 구매를 할 수 있고, 뭐 계좌이체 같은 방법으로도 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한 카드라고 해놨으니까 신한 카드만 결제가 되나 보다 착각 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자, X5 플러스 시즌 패스 1차 판매 기간은 오늘인 9월 9일부터요 9월 25일까지 이용기간 오픈일부터 폐장일.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정상가는 357만 2천원인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정상가고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54만 9천원. 근데 요 밑에 아주 굵은 글씨로 최대 혜택가 30만 7,450원 해놨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요 판매가와 요 최대 혜택가가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할인 쿠폰이 있어요. 39,000원.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 신한 올댓 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한 카드는 안 만들어도 돼요.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주는 거예요. 이거는 1인당 10장씩. 10장이 넘어가면 뭐 장사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10장이라는데, 10장이면 충분하죠. 뭐 가족들 거를 사야 된다라고 해도.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39,000원은 할인이 맞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가격을 보면 54만 9천원에서 39,000원이 할인이 되면 우리는 51만원에 실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은 다 51만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어떤 결제 방식으로 하시던 간에. 그러면 이 최대 혜택가는 뭐냐? 야, 응대장아, 야, 왜 30만원에 살 수 있는데 너 왜 자꾸 51만원에 사라 그래? 자, 저 최대 혜택가는 뭐냐면요, 신한카드 디스카운트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참여하면 19만원 캐시백. 이거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쉽게. 신한카드를 새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네가 신한카드를 새로 만들면 그 카드 만든 거에 대해서 19만원 캐시백을 카드 포인트로 줄게 해요. 그럼 이거는 과연 신한카드를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현재 여러분들이 카드를 만들어주는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혜택을 모아놓은 뭐 카드 고릴라라던가 그런 데 있죠. 들어가 보시면 현대카드가 됐던 국민카드가 됐던 어떤 카드를 만들어도 비슷한 금액의 연회비가 나가는 거는 저 정도의 캐시백은 다 받아요. 그러니까 2, 3만원대의 연회비가 나가는 카드들은 저 정도 20만원 내외의 캐시백을 다 받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건 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신한카드를 만들면 다 주는 게, 신한카드를 기존에 쓰던 사람들은 심지어 만들어도 혜택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모든 카드가 똑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있던 카드 KB 거 쓰다가 KB 거 한 달 있다 또 만들고 한 달 있다 또 만들고 만들 때마다 혜택 받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카드를 쓰고 있던 사람들은 그 회사의 카드를 또 만들어도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마치 이게 혜택인 것처럼 얘들이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 혜택이 아니다. 요 30만 7,450원은. 그래서 이것도 맨 뒤에 써놨잖아요. 이거 처음에는 이거 몇 년 전부터 요거 눈 가리고 아웅 X2였나? 할 때 저기 BC카드
카드 이름이 시발 카드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카드 이름이 BC 시발 카드였습니다. 그 시발 카드를 만드는 게 무슨 이 시즌권 구매 혜택인 것처럼 맨 앞에다가 써놨었어. 근데 뭐 제가 지랄지랄 이게 무슨 혜택이냐,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막 뭐라 하시고 저도 막 지랄지랄 했죠. 그랬더니 요즘에는 맨 밑에다 내려놓잖아요. 이 실질적 혜택이 아니거든. 그래도 뭔가 심리적 혜택을 받으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누군가는 이거라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놓은 거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는 다 압니다. 우린 현명하니까 저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당장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카드는 언제 만들어도 받을 수 있는 거다.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두 번째 혜택은 기존 신한카드 사용자들은 0.5% 주겠다. 그러면 얼마야? 2,500원. 그 다음에 나도 홍보왕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뭐 이런 거 나 샀다, 이런 거 뭐 인증, 이런 거 뭐 SNS 올리면은 10,000원 캐시백 해줄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보실만 하고, 대신 요거는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인원이 있어요. 인원 600명, 606명 해준다. 저처럼 이런 거 귀찮아하는 사람은 안 하죠. 괜히 나를 노예지 시키고 나한테 10,000원 뭐 일당 시급 주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전 안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할인은 39,000원이 다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시즌권이 나올 때마다 질문이 정말 많으셨고, 제가 지금 진짜 수십 번 이야기한 것 같고요, 요번 시즌에만. 지금까지 수백 번을 했겠죠, 전 시즌들을 합치면. 여러분들 제발 이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는 19만원입니다. 실질적인 할인은 39,000원이 다다. 그러니까 그냥 가격을 51만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51만원에 성인권, 그 다음에 청소년권은 심지어 39,000원도 안 돼. 26,000원인가 빼줘요. 32만 몇천원에 청소년권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은 이 밑에 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1만원에 성인권을 사면 어떤 혜택을 주느냐, 이제 할인 말고 혜택을 보도록 할게요. 이후 이륙 시즌 5개의 스키장을 무제한 이용. 그렇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스키장 5군데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19세 이하 자녀 1매 무료 시즌권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좋죠. 이거 정말 너무 잘하는 거야. 이게 이제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유아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생들도 해줘 막 방송에서 몇 년 떠들었죠.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됐어. 물론 저 때문일 리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겠죠. 됐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세상도 힘들고 아이들 데리고 다닐 수 있게 해주면 더 좋잖아. 청소년도 해줘. 그러니까 작년인가 부터는 이제 이렇게 다 청소년까지 해주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다만 무료라고 보긴 어려워. 발급비 5만원. 아주 저렴하게 자녀 거를 하나 준다. 근데 요것도 생각보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녀라고 해놨잖아. 근데 뭐 삼촌한테 이모한테 뭐 이렇게 껴서 안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자녀가 아니잖아.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 삼촌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큰애가 성인인데 둘째 셋째는 아직 어려. 그래서 내 걸로 자녀 한 명 둘째 거 하고, 우리 큰애 걸로 셋째 거 안 되냐? 그러지.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 형한테. 누나한테 아빠라고 안 부르잖아. 자녀. 여러분들 자녀만 됩니다. 자녀만. 1차 구매 고객 시즌 패스 배송. 이게 뭐냐면 시즌권 구매하고 정보 등록을 완료하면, 기간 내에 완료하면 보내주겠다. 근데 이게 50만원짜리 물건인데 배송료를 받겠대요. 이거를 미리미리 안 하잖아요. 오픈 초반에 주말만 되면 발급받는 곳이 막 줄도 엄청 길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막 또 컴플레인도 하고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막 정신없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빨리 등록을 하면은 배송을 해주겠다 이건데, 근데 배송비는 내 1차 판매는 무조건 택배 발송 상품이다라고 지들이 지정을 해놓은 거네. 돈은 일단 다 내는 거야. 돈을 받아놓고 정보 등록 안 한 사람은 더 귀찮게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배송비를 주지는 않겠다.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지. 나는 배송으로 받겠습니다, 나는 현장 수령하겠습니다를 선택하게 해서 배송을 받는 사람은 플러스 배송비,
배송을 안 받는 사람은, 근데 배송을 받겠다고 내가 선택을 해놓고선 만약에 기간 내에 정보 입력을 못했어. 그런 경우야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나는 현장 수령을 할 거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심야스키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권종이 따로 없다. 권종이 따로 없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뭐 밤이고 낮이고 스키장이 열려있는 시간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심야 시간대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죠. 근데 요번에 지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산은 그래도 경기도, 경기도의 매력이 아직은 남아있는 곳, 밤 늦게까지 그래도 하니까 요거는 좀 메리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실 리조트, 객실 및 부대시설 할인, 요거 이제 시즌권자들에게 뭐 기본 30%에서 50% 기간대별로 리프트나 부대시설이나 객실 할인을 해주는 건데, 요거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거 다른 루트로 우리가 할인권을 좀 구해봐도 조금만 좀 인터넷 뒤져보면은 구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할인 내용입니다. 플러스 혜택, 그러니까 X5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요 플러스가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건데, 자, 중국 완롱 리조트 투숙시 슬로프 무료 이용 혜택, 그 다음에 일본 호시노 리조트 토마무 투숙시 슬로프 무료 이용 혜택, 몽골 스카이 리조트 방문 시 슬로프 무료 이용 혜택, 딱 3개 봤어요. 제가 미리 다 살펴봤으니까 여러분께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혜택은 마지막 거는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X5 시즌권 있는 사람이 우리 스키장 놀러 오면 뭐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 놀러 오면은 2일권 준다. 4만원짜리 2개 준다. 근데 그럼 요 앞에 2개는 뭐냐? 니들이 와서 자야 돼. 니들이 와서 자야 되는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여기 토마무 리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어떤 뭐 아고따라든지 뭐 호텔스 컴바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야놀자라든지 막 그런 어플을 이용해서 또 그런 거에 포인트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면 어쩌면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걸 그렇게 못해. 무조건 호시노 리조트 공식 예약을 진행을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할인을 못 받으면은 이걸 받는 게 뭐가 더 클지는 정말 가셔야 되실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 예약을 진행할 경우만 요걸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래 평소에 쓰던 어플이나 앱이나 이런 포인트나 이런 걸 사용해서는 할 수 없고, 어떤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 여기를 예약할 경우에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은 비교를 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셔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지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지산 셔틀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또는 지산은 결국은 안 하느냐, 이게 저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용평, 웰릴리, 하이원, 피닉스, 알펜시아, 띠로리, 지산은 없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자면 대원관광에서 계속 하는 것 같고요. 교통시즌권, 이건 이제 각 스키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품 및 가격, 통합 교통시즌권 29만원, X5 미니 25만원, 그 다음에 각 리조트로 가는 거는 거리별로 하이원이 제일 머니까 24만원, 그 다음에 용평 알펜시아 같은 곳이니까 23만원, 피닉스 21만원, 웰릴리 19만원, 요렇게 나온다. 한 군데만 가실 분들은 요거 하시면 되고요. X5 한 사람은 요걸 하면 되고요. 나는 그거에 플러스 휘팍도 갖고 같이 가겠다, 그럼 요거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X5 미니가 말 그대로 X5 해당되는 스키장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통합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휘팍까지. 용평은 사당선, 신촌선, 명동선, 노원선 굉장히 많습니다. 목동선, 신림선, 청량리 해서 여기서 타시면은 6시 20분에 종합운동장에 쫙 모여서 그 차들에 타고 계신 분들을 내가 여유있게 되게 좋은 자리에 앉았다 이러고 있다가도 갑자기 다 일어나서 앞에 차로 타세요, 삐등삐등삐등 꽉 채워서 간다. 그거고요. 이곳은 서현역에 모여서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일산, 인천, 송내에 모여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휘닉스 파크도 뭐 비슷합니다. 사당, 신촌, 명동, 노원 뭐 이렇게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이제 이거는 각각에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원은 조금 적네요. 머니까. 그 다음에
웰팍도 다시 많아지네요. 웰팍도 다시 뭐 용평이나 팍과 좀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지난 시즌 대비 변하는 건 없어. 지산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산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가격적으로만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네 군데의 리조트만 갈 것이냐, 아니면 X5 여기저기 다닐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휘파까지 한 4만원 더 주고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6 X5 시즌 패스 사용자를 위한 안내 페이지는 모바일 앱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거 없이 맨날 카톡으로 보내갖고 좀 그랬었죠. 짜쳤는데 이제 앱을 만들 건가 봐. 근데 아직 못 만들었나 봐. 11월까지 만들 건가 보죠. 그래서 그 앱을 이용하면 이제 슬로프 현황, 부대시설 할인 쿠폰 같은 것도 다 이제 그걸로 왔잖아. 그 문자나 카톡으로 왔는데 이제 여기로 해서 보내주겠다. 셔틀버스 뭐 예약이나 이런 것도 링크를 걸어주겠다. 이런 거 같고 이거 좋네요. 시즌패스 사용 기억, 또 이거 전투력 측정, 여러분들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저처럼 이제 뭐 오래된 보더들이야 관심 없지만 이것도 한창 내가 뭐 몇백 번을 탔네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앱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괜찮네. 자, 슬로프 오픈 예정일 뭐 용평은 11월 28일, 하이원은 뭐 12월 5일, 지산은 12월 13일, 웰리는 12월 6일, 뭐 강초는 12월 1일. 아무 의미 없죠. 왜? 이거는 어차피 날씨가 정해줍니다. 그래도 야 그렇게 적어놓는 게 어떤 의지의 표명 아니냐,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 의지도 1%도 작용을 못한다고요. 네, 어차피 날씨입니다. 다만 의지의 표명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 하나는 강촌이 여건이 훨씬 좋은 하이원이나 웰리일리 파크보다 더 빠른 날짜를 적어놨다라는 거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강촌이 뭔가 의욕적으로 최근에 2, 3년 정도 되게 잘하고 있다. 그 베어스타운과 스타일이 없어진 이후로 그 자기들의 포지션 파악을 잘 하면서 잘하고 있다. 얘네는 포지션 파악을 못하고 자꾸 헛다리나 짚고 있는데 얘는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이날 어떻게 지키겠어. 만약에 용평이 28일날 오픈하면 얘네 오픈 못해요. 웰팍이나 하이원이랑 비슷하게만 해도 다행이지. 근데 어떤 의지의 표명이잖아. 뭐 요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겠으나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매 발급 절차 요거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궁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제를 하면은 요게 카톡으로 옵니다. 요게 플레이 스토리라는 카톡이 요걸 보내요. 그래갖고 거기에다 링크를 해주니까 그 링크를 누르면 등록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요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됐나봐. 9월 16일부터 된대요. 거기다가 뭐 사진하고 뭐 그 간단한 그 인적사항 적으면 되는데 사진이 삐딱하면 반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진 웬만하면 이쪽에서 요구하는 그거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이 환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장 전에는 그냥 거의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소해도 환불을, 심지어 물건을 받아도 10%만 띄고 주겠다. 개장 후가 좀 문제지. 개장 후는 날짜별로 이거 해주는 건데 이거 좀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장 전에는 웬만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요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5126 시즌에 X5 통합 시즌권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제가 중간에 또 원래 준비했던 거 중에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2516 휘니스 파크 우리는 18일부터 팔게. 날짜는 좀 늦었지만 왜 지금 발표를 하냐, 얘들아 내용 좀 한번 봐줄래? 우리는 있잖아 지난 시즌하고 가격을 안 올렸어. 근데 우리는 이제 자녀 2장 줄 거야. 게다가 최초 1회 발급비는 무료다. 진짜 무료인 거죠. 떡밥을 빡